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저희가 예제를 만들기 전에 우선 판다스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웹페이지, 어, 브라우저에서 판다스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판다스라고 검색을 하면 아마 제일 첫 번째 링크에서 그 사이트를 보여줄 거예요. 판다스는 파이썬을 사용한 데이터를 애널리시스,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볼까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판다스, 판다스는 빠르고 강력하고 그리고 유연한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오픈 소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오픈 소스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조작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음. 어,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인스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판다스를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물론 개인 PC에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그런 경우에는 파이썬 패키지를 다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콜앱만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이미 이런 필요한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따로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2.3 버전이에요. 2.2.3 버전이고 그 다음에 작년 2024년 9월 20일에 2.2.3 버전이 릴리스 발표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아까 오전에 했었던 거 보시면 여기 버전 번호 확인했었죠. 버전 번호가 2.2.2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최신 버전보다는 조금 낮죠. 네,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콜앱에서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 버전이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가 되진 않고요. 그거보다도 조금 낮은 버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그 시간이 지나면 콜앱에서는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항상 최신 버전은 아니고요. 최신 버전보다 조금 낮은 버전을 이용하는 이유는 콜앱에서 필요한 패키지가 하나만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만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이것 이외에도 다른 패키지들이 더 많은 패키지들이 필요하죠. 근데 패키지와 패키지들 사이에는 서로 의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의 2.2.2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설치를 할 때, 그래프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 때에는 판다스 버전을 그거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들 간에, 그러니까 패키지들 간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버전들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앱은. 음.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콜앱을 이용하시면. 버전 번호는 조금 낮은 버전이다.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2.2.2나 2.2.3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Getting Started라고 하는 링크를 보시면 판다스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멘테이션 부분을 보시면 유저 가이드, API 레퍼런스 등등등 여러 가지 도큐멘테이션들이 있어요. 음. 아마 제일 먼저 보실 때는 Getting Started가 제일 좋으실 거예요. 네,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위쪽에 링크들은 넘어가고요. 네. 판다스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느냐, 핸들 다룰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들을 태블러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 표처럼 생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읽고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서브셋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플롯, 그림이죠. 그래프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느냐 등등등 이렇게 주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하나씩 한번 클릭해 보시면 판다스는 우리 오전에 잠깐 살펴봤었죠.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게 판다스예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을 가지고 있죠. 행과 열. 행을 영어로는 row라고 부르고요. 열은 컬럼. 그래서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그 판다스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타입이고요. 리드 라이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면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CSV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엑셀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고 SQL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다음 주부터는 SQL도 공부하실 거예요. SQL을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들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판다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개략적인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 유저 가이드를 클릭하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유저 가이드 그러면 이렇게 소스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이블에서 어떻게 서브셋 부분 집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간략하게 개요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전체 테이블이 있을 때 이렇게 볼까요? 이 전체 테이블에서 행 중에서 두 개, 그 다음에 컬럼 중에서도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분 집합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롯,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튜토리얼, 자습서겠죠. 자습서를 볼 수도 있고 유저 가이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일들,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략적인 설명 다음에 튜토리얼을 보시면 예제 코드들까지도 이렇게 있어요. 예제 코드들까지도. 그래서 이런 예제 코드들을 이용하시면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아까 판다스 홈페이지에서요. 판다스 홈페이지에서 네, 여기가 홈페이지였었고요. 아까 도큐멘테이션 부분에 유저 가이드라고 있었어요. 유저 가이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유저 가이드가 거의 책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져 있고 예제도 굉장히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목차가 있고요. 목차 클릭하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런 거 있죠. 첫 번째 목차가 판다스 10분 만에 끝내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판다스를 10분 만에 끝내기. 사용하실 때 두 개의 패키지, 모듈을 넘파이라고 하는 모듈과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넘파이라고 하는 모듈에 별명을 줬어요. MP라고 별명을 줘서 넘파이를 조금 간단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판다스 모듈도 마찬가지로 PD라고 하는 별명을 줘서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거죠. 베이직 데이터 타입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다. 이제 여기 3번, 4번 이렇게 있죠. 이거 코드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 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실행하고 그 다음 줄에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콜앱에서 그대로 써보시면 결과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있죠.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여러 가지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방법에 필요한 함수들 뭐 헤드, 테일 이런 동작을 한다. 뭐 이런 예제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쭉 뭐 그 다음에 셀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셀렉션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블로 셀렉션하는 방법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다 모르시더라도 여기 있는 예제들을 실행해 보면 아 코드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예제들을 실행 결과를 보시면서 여기 있는 설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왼쪽이 전체 문서에 대한 목차고요. 여기가 가운데가 그 목차에 해당하는 문서. 오른쪽은 문서 안에서의 목차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목차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룹핑도 할 수 있다, 리쉐이핑도 할 수 있다, 뭐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도 있다, 카테고리 타입, 범주형 데이터도 다룰 수 있다, 그 다음에 플러팅,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정말 다양한 그래프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실 때 getting started를 먼저 보시고 간단하게 요약 정도를 보시고요.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 설명과 그 다음에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지고 고급 기능들을 활용해 보고 싶으시면 API 레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API 레퍼런스를 클릭해 볼게요. API 레퍼런스는 함수나 메서드들에 대한 설명을 작성한 문서예요. 그래서 함수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고 함수가 무엇을 리턴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한 문서고요. 여기서 검색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쭉 목차도 있고요. 이 목차에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CSV 파일을 읽어드릴 때 어떤 함수를 이용했었냐면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search 탭 있죠. search를 클릭하시고 read underscore CSV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pandas.read CSV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 호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pd.read CSV 이렇게 호출했죠. 근데 pd는 뭐예요? pd는 별명이에요. 뭐에 대한 별명이에요? 판다스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d.readcsv라고 호출했던 거는 pandas.readcsv라고 호출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뭘 보시면 되냐면 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pandas.readcsv를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함수다라고 되어져 있죠.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아규먼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네. 저는 아규먼트를 이렇게 한 개만 딱 전달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아규먼트 파일 패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하는 아규먼트들이에요. 아규먼트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외우고 다닐 수 없죠. 밑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 파라미터
파일 패스, 세퍼레이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왜 이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들은 함수를 호출할 때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호출하셔야 돼요. read csv 이렇게 했으면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separator에 어떤 값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서 값을 주셔야 되고 뭐 delimiter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어떤 값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셔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넣어서 키워드 방식으로만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될까요? 포지셔널 방식으로는 전달할 수 없고. 얘가 힌트예요. 별표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함수를 선언하실 때 아규먼트 이름 앞에 별표를 써주면 얘는 그죠? variable length 아규먼트죠. 맞아요? variable length 아규먼트고 이 뒤에 어떤 또 다른 파라미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아규먼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죠. 모든 아규먼트가 다 얘가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모든 아규먼트를 전부 다 얘가 가져가 버리죠. 근데 특별하게 여기에 아규먼트를 주고 싶으시면 파라미터 이름 명시하고 값을 넘겨줘야죠. 맞아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이 자리에 variable length 아규먼트가 있는 것처럼 근데 아규먼트 이름은 없고 그러니까 variable length 아규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만 파라미터 이름 없이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들부터는 반드시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썬 문법을 공부하면서 함수를 만들고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거 문법을 설명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이유가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들에서 여기 별표가 있네 별표 뒤에 파라미터가 있네 그럼 문서만 보고서도 여기는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동안. 네, 그리고 뭐 각각 저도 여기 있는 것들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여기 문서를 와요.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 세퍼레이터는 뭐다? 여기 디폴트 값이 있다고 되어 있죠. 디폴트 값 뭐라고 되어 있어요? 쉼표. CSV 파일은 기본적으로 뭘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쉼표로 구분되어져 있는 거죠. 데이터들이 separate 구분되는 기준이 쉼표,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뭐 그것 이외에도 다른 값들을 쓸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을 보면 separator와 delimiter는 같은 아규먼트예요. 이거는 이런 같은 의미의 아규먼트가 남아있는 이유는 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처음에 뭐 1.0 버전이 있었겠죠. 네, 뭐 옛날 버전에서 만들어졌었던 아규먼트들을 삭제를 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규먼트들 중에서 파라미터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몇 가지들을 많이 사용하는 파라미터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명만 있느냐 그러면 설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밑에 가보시면
예제는 따로 없군요. 리턴은 무엇을 한다. 리턴은 어떻게 리턴을 한다.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이그샘플이 있어요. 이그샘플이 있네요. 이그샘플이 그냥 간단하죠. CSV 파일 이름 주고서 read CSV 호출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판다스에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플롯. 이렇게 찾아볼까요? 찾아보시면 플롯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찾으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플롯의 문서를 볼 것이냐는 어디에서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시리즈에서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는지에 따라서 그 어떤 그 메서드를 호출할 것이냐 그 문서를 볼 것이냐 결정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시리즈에서 플롯을 호출할 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파라미터 이름한테 별표 1개, 파라미터 이름한테 별표 2개. 얘는 variable length argument. 그 다음에 얘는 variable인데 키워드를 함께 전달하는 argumen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 파라미터로 데이터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고 x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고 y라고 하는 걸 줄 수가 있고 kind라고 하는 걸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파라미터 이름들이 얘가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variable length, 키워드 argument에서 데이터라고 하면 얘가 가져가고 x라고 하면 얘가 가져가고 y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얘가 가져가고 kind 얘가 가져가고 variable length, 키워드 argument는 함수 내부에서 딕셔너리로 취급한다고 했죠. 딕셔너리. 그래서 파라미터 이름이 키가 되고 그 키에 전달한 argument가 value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의미고요. 여기 문서를 보시면 kind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문자열을 넘기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str 이렇게만 딱 되어 있죠. kind는 문자열을 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자열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문자열을 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인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줄 수가 있고 바라고 하는 문자열을 줄 수가 있고 등등등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그래프 그리는 함수들의 대부분이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를 갖는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수를 공부할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만 보고 모르죠. 그러면 사용해 보시면 돼요. 쭉 내리시다 보면 밑에 example라고 있죠. example. 여기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그 시리즈에서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죠. kind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hist라고 하는 문자를 줬어요. 우리가 나중에 정리할 거지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걸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플롯을 호출했어요. 그랬더니 선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네. 네, 뭐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또 다른 그래프가 있는지 볼까요? 요거는 낙대 그래프란 뜻이고요. 네,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몇 가지 예제들을 보면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그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이썬 패키지들이 문서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뭐 구글이나 뭐 GPT 같은 애들한테 물어봐도 걔네들이 뭐 예제 코드들을 쭉 하고 잘 만들어 주겠지만 이런 문서만 보고서도 코드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자세하게 문서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거예요. 일단 소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문서가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그 홈페이지만 찾아가면 문서들을 보면서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하면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그 많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문서를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 스스로 그 코딩하는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이 그 향상이 되실 거예요. 이 정도만 소개를 시키고요. 소개해드리고 이제 하나씩 저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세요. 구글 콜앱 콜앱 어, 폴더로 들어가시고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새 파일 하나 만드시고 연결 먼저 할게요. 연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은 파이썬 18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파일이에요. 저희 목차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다룰 게 우선 여기서는 모듈 필요한 모듈 임포트라고 할게요. 필요한 모듈 임포트 사용하기 이렇게 먼저 할게요. 코드셀에서는 판다스를 이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임포트 패키지 이름이 판다스. 이렇게만 하시면 구글 콜앱에서는요 힌트를 줘요.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라고 힌트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라이브러리, 판다스 패키지를 PD라는 별명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이제 앞으로 판다스는 줄여서 PD로 사용을 합니다. 콜앱에서 이렇게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왜 이렇게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냐면 대부분의 그 파이썬 개발자들이 관습적으로 판다스는 줄여가지고 PD라고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제 코드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하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구글 콜앱에서도 얘를 자동으로 완성해 줄 수 있도록 코드를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별명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으세요. 별명을 안 주면 함수들을 호출할 때 항상 어떻게 호출해야 돼요? pandas. 무슨 함수. 아까 readcsv 같은 경우에도 pandas. readcsv 이렇게 호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별명을 주게 되면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명을 주는 겁니다. 별명을 주는 거고요. 우선 시리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기 전에 시리즈라고 하는 거를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시리즈가 무엇인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시리즈는 한 가지 타입의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모양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료 타입이에요. 자료 타입. 그러니까 얘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판다스 패키지 안에서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리즈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그 데이터 타입인데,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는 클래스인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타입만. 파이썬의 리스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의 리스트를 볼까요? 파이썬의 리스트를 보면 숫자들을 하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도 정수만이 아니라 실수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리스트 안에 다른 리스트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는 타입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타입이긴 하지만,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숫자, 정수, 문자열, 실수, 또 다른 리스트, 혹은 또 다른 딕셔너리,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을 섞어서 막 저장할 수 있는 게 리스트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제로는 숫자들만 저장하는 리스트, 문자열만 저장하는 리스트, 이런 식으로 예제들을 많이 만들어 봤었지만, 실제로 파이썬의 리스트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들을 섞여서 저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판다스에서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 클래스는요,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숫자만 저장하는 시리즈이거나 문자들만 저장하는 시리즈이거나 그래요. 이게 리스트와 다른 중요한 점이고요. 시리즈는 단순한 그 1차원 리스트는 아니에요. 액시스를 가지고 있어요. 축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레이블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리스트에서 인덱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덱스와 완전히 같진 않아요. 시리즈는 정수형 인덱스도 있고요. 정수형 인덱스 이외에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타입을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코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리가 좀 시끄럽군요. 판다스의 시리즈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시는 방법이에요. 시리즈니까 그냥 S라고만 할게요. 변수 이름을.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돼요. 근데 생성자가 무슨 패키지가 생성자를 가지고 있을까요? 판다스 패키지가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돼요. 이걸 써주시고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갖다 버렸어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죠. 우리 클래스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 했었잖아요.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하시는 거예요. 이게 생성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init. 그죠? 시리즈 하고 호출하려고 하니까 시리즈는 뭐랑 같다? init. 이렇게 되어 있죠. init. 그죠? 그러니까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고 시리즈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얘가 파라미터 개수들.
데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인덱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d타입이라고 하는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커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파라미터 이름들이에요. 얘네들은 포지셔널 방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키워드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전달하실 때에는 데이터를 먼저, 그 다음에 인덱스를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데이터만 넘겨볼게요. 간단하게 숫자들만 가지고 있는 걸 해볼게요. 1, 뭐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그런 거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이 코드는 설명을 드리면 판다스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한 거죠. 호출을 했으니까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 얘 타입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타입 S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해 볼까요? 네, 문서가 되게 길죠? 이거는 콜앱의 기능이 좀 바뀌어서 그래요. S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은 무슨 클래스다?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다. 이게 클래스 이름. 그리고 시리즈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렇게 생겼다. 생성자도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 설명이에요. 생성자 호출할 때 어떻게 한다. 아예 문서에 예제까지도 있어요. 예제까지도. 이렇게 이걸 다 보여줘요. 만약에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프린트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S라고 하는 변수는 클래스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다라고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출력할지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냥 타입으로만 출력하실 때와 그 다음에 프린트로 출력하실 때 요거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얘 S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고 싶어요. S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고 싶으시면요. 역시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프린트 함수 안에 변수를 넣어서 출력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요. 줌 화면 잘 보이시죠?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아닌가요? 네. 이렇게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변수 이름으로만 출력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도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비슷했었어요. 프린트 안에다가 넣어서 출력하면 요렇게 텍스트 형태로만 출력을 해주고요. 그냥 변수로 출력하게 되면 출력된 모습이 약간 좀 더 예뻐요. 테이블 형태로 좀 더 예쁘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콜앱 노트북을 이용하실 때는 판다스의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실 때 굳이 프린트문에 넣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변수 이름만 익스프레션으로 출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저장한 값은 뭐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저장한 값이죠.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이에요. 1차원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값들은 무슨 타입이라고 써져 있어요? 타입은
int 64라고 되어져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int는 정수라는 의미고요. 정수라는 의미고 뒤에 있는 64는 64비트 정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 바이트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비트는 잘 모르시더라도 바이트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노트북 같은 거 여러분들 사실 때 메모리 몇 바이트, 몇 메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뭐 하드디스크 몇 기가바이트 이렇게 바이트라는 용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음.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용어 8비트를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64비트의 정수 한 개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64비트면은 그럼 몇 바이트일까요? 8바이트겠죠. 그죠? 그러니까 8바이트 메모리에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이 int 64. int 64. 이거는 파이썬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데이터 타입은 아니고요. 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숫자 타입은 int 그리고 float 이렇게만 있어요. 물론 복소수 타입도 있지만 근데 판다스는 똑같은 정수형이더라도 8비트에 저장하는 정수, 16비트에 저장하는 정수, 32비트에 저장하는 정수, 64비트에 저장하는 정수 이렇게 또 각각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메모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적은 숫자들은 적은 비트에다가 저장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큰 숫자들은 큰 비트에다가 저장하는 게 더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비트, 64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그런 의미고요.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고요. 옆에 있는 요거 0, 1, 2, 3, 4 있죠. 0, 1, 2, 3, 4. 얘가 인덱스 레이블이에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블, 라벨이라고 부릅니다. 이 레이블은 우리가 주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시리즈 만들 때 데이터만 넘겼죠. 그렇죠? 요거 리스트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넘겼어요. 네. 데이터들만 주면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레이블들이 여기서 레이블이라고 그랬죠. 네. 축 레이블이라고 그랬어요. 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게 축, 그쪽 방향, 1차원 방향, 얘가 축. 그 축 방향으로 이 축 방향으로 레이블 0번에 데이터 1, 레이블 1번에 데이터 3, 레이블 2번에 데이터 마이너스 5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테이블처럼 보여지지만 얘네들은 1차원 데이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원 데이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중요한 그 속성들이 있어요.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S 점 이렇게 하세요. 인덱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얘를 실행해보세요. 자, 인덱스가 레인지로 만들어진 인덱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레인지로 만들어진 인덱스고 시작값은 0, 끝나는 값은 4. 그리고 일씩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그죠? 맞죠? 0부터 시작하고 4보다는 작은데 일씩 증가하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인덱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values. 자, value라고 하니까 뭐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배열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배열이다. 몇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판다스의 시리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시리즈 클래스죠. 시리즈 클래스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들을 보고 싶으면 인덱스. 인덱스를 다른 말로 레이블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값들만 보고 싶으면 values. 이렇게 하시면 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는 생성자로 만들 수가 있고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했을 때 어, 1차원 모양의 데이터 타입이지만 단순한 리스트처럼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인덱스를 갖는 레이블을 갖는 1차원 모양의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아직은. 네,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